안녕하세요, 부동산 이호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장릉 신도시 2030년 이전에 절대 입주 불가능한 3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마련해봤습니다. 현재 계획된 3기 신도시 중에서 처음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없다는 것쯤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유독 장릉 신도시의 개발 속도가 늦어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일이 착착 진행돼도 2030년 이전에는 절대 입주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릉 신도시 입주를 힘들게 하는 3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장릉 신도시는 경기도 고양시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고요. 813만 제곱미터 면적에 총 3만 8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장릉 신도시는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와 바로 경계를 두고 있어서 객관적인 입지도 그렇고 다른 3기 신도시와 비교해서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계획상으로는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9년이면 모든 신도시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9년이 최초 입주가 아닙니다. 도시 조성을 모두 끝내는 시기가 2029년이라는 뜻인데, 참고로 2017년에 최초 입주를 시작한 다산 신도시를 봐도 아직도 도시 조성은 100%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최초 입주한 후에도 도시 조성 완료까지는 최소한 4-5년이 더 걸린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장릉 신도시는 계획상으로는 2025년쯤에 최초 입주를 생각한다는 뜻인데, 저는 왜 아무리 빨라야 2030년이 돼야 본격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씩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릉 신도시 입주를 지연시키는 변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신도시 개발의 가장 중요한 토지 보상률이 제로라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표가 2021년 10월 기준인데, 토지 보상이 늦어지거나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사업만 늦어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 사람이 소유하던 수많은 땅을 하나의 주체가 소유한 형태로 만들어야 그때부터 토지 평탄화 작업도 하고 각 구역별로 사업자에게 재분양을 해서 각자의 계획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이 마무리 안 되면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토지 보상이 끝난 상태라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사정에 따라서 순서를 바꾸더라도 사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겠지만, 토지 보상이 되지 못하면 다음 단계는 기약 없이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장릉 신도시는 땅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아파트를 준다면서 청약을 받고 있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검단 신도시 사건 기억하시죠? 최근에 검단 신도시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나온 이후에 유네스코로부터 장릉 신도시도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공고받은 상태입니다. 일단 딱 여기까지만 봐도 기존에 없던 절차가 생긴 거니까 사업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2019년 신도시 지정 당시부터 지정 철회 요구가 있었는데요. 왕릉이 장릉 신도시에 인접해 있어서 개발 과정에서 왕릉 경관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상 영향평가를 받는 기간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영향평가를 받아서 큰 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 1년 정도만 지연될 테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계획된 장릉 신도시의 지구단위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땅의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이 땅 혹은 이 블록에는 반드시 이 건물을 얼마까지만 지어야 한다는 계획을 말합니다. 신도시의 근간이 되는 계획이죠. 그런데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에 필요한 시간과 재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 시간과 재정이 얼마가 필요할지는 직접 착수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릉 신도시 대략 얼마나 지연이 될까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토지 평탄화 작업과 도로 개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구역을 나눠서 사업자들에게 땅을 재분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파트를 지을 것이고, 가장 먼저 공사를 마무리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될 겁니다. 통상 토지 보상과 영향평가 및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1년 플러스 알파 혹은 2년 정도가 걸리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해서 편의상 2년 만에 마무리된다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이 완료된 땅을 고르고 도로를 개설해서 각 사업자에게 재분양하는 과정이 대략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통상 1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를 짓는데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최초 입주가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각자의 건축 속도에 따라서 하나씩 완공되는 아파트가 나올 텐데, 어느 정도 세대수를 갖춘 아파트의 공급이 진행되려면
최초 입주 후에도 대략 2년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토지 보상과 영향평가 및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 딱 지금 시점부터 2년 안에 끝난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9년이 더 필요하고 올해가 2021년이니까 지금 사전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어느 정도 입주를 하려면 적어도 2030년은 되어야 윤곽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 보상이 계속 지연되거나 영향평가 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장흥 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는 적어도 10년 이상을 생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 영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장흥 신도시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모든 청약 대기자는 사전 청약에 당첨된 후에도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40대 중반에 당첨된 사람은 대략 환갑이 가까워야 입주가 가능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어린 자녀도 성인이 되고 지금과는 다른 주거 공간이 필요하겠죠. 감사합니다.